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배당나기를 맞이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에 2.24% 하락해 22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배당락을 앞두고 유입됐던 차익거래 물량이 대거 매도된 데다 미국 증시를 흔든 테슬라 쇼크 영향이 겹친 영향에 양시장 모두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지만 우리 군이 격추에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드론 부대 조기 창설 부상 이후 관련주가 이틀째 강세입니다. 코콤과 JCN 시스템이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드론 부대 조기 창설 효과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3년 만에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를 선언하면서 리오프닝 모멘텀이 깃든 종목들은 꿋꿋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항공 여행주들은 저비용 항공사 LCC를 중심으로 날아오르고 있고 면세와 카지노 관련주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안녕하시냐라고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유레카 헤드라인으로 만나본 이런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봐야겠죠. 차현우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내내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좀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예상된 하락 흐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일단 항상 상승보다는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게 되면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많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로 해서 이제 미증시가 이제 개장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이제 내달 8일에 이제 입국 제한을 전면 폐지를 하게 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미국 증시까지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거의 이제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미증시 안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끄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제 다우존스랑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을 유지를 하게 되었지만 이제 중국의 이제 전기차 테슬라 이제 1조를 기록했던 이제 미국의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 공장에 이제 보통 크리스마스 때도 공장 가동을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장 가동을 중단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좀 피크아웃을 찍은 게 아니겠냐라는 이러한 좀 불안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차 기업 업체인 중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죠. 니오가 또 이제 4분기에 인도발에 대한 이러한 예상치가 하회를 발표를 하게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섹터의 기업들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정말 많은 이제 하락세가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차트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일단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00포인트에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테슬라 이런 악재로 인해서 이제 지수가 급락에 나왔지만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이제 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가장 또 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다들 주목하고 언급드렸던 게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제롬 파월 의장이 2023년도에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의 계획은 전혀 없다라는 이러한 발표 소식과 이제 유럽 은행에서도 이제 경기 침체를 감안을 하고서라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내용, 그다음 최근에 이제 10년물의 채권에 일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좀 인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느 정도 사실상 금리 인상을 인정을 한 바, 이러한 이제 글로벌적인 금리 인상,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미국의 이제 채권 시장까지 이제 12월에 이번에 최대 또 높은 그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불안감은 지속
이제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이제 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10,000포인트에 대한 이러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이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살짝 벗어나는 듯 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의 흐름은 지금 현재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제 2023년도 이제 새해가 이제 얼마 먼지 않았는데 조만간에 또 상승세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염두를 해두시고 10,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이 필요할 듯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우 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32,000포인트인데 일단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아서 현재 박스권에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나스닥의 이러한 급락세는 아무래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거는 계속 이제 2023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세로 지켜보자. 그리고 나서 차후에 돌려 나갔을 때 지켜봤던 그런 현금 비중들 이런 거를 실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수익률에도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것도 하나 보고 말씀드리는데 특이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기관의 배당락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챙기려는 이런 펀드성 자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수 방어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도 있었지만 금일 이제 기관이 8,200억 그다음에 외인이 3,0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이틀 동안에 들어온 게 약 1조 6천억이에요. 그중에서 8천억 이상을 기관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배당을 노리고 진입한 게 단 하루 만에 이제 8천억 이상의 매도 자금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인 기관 이제 합해서 대략적으로 한 5,700억 정도 이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사실 좀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제가 오늘 특이점이 하나 있었죠. 코스피가 2,3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300포인트, 그다음에 2,250포인트를 좀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2,300포인트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2,25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0포인트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대부분 다들 마찬가지긴 할 텐데 종목, 섹터들이 어떤 쪽으로 흐를까라는 거를 이제 뭐 주마다 아니면은 뭐 3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에서 3주별로 해서 한 이제 우리나라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을 주말에 이렇게 한 대략적으로 3시간씩 분할을 해서 살펴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섹터가 신기하게도 대부분 다 리오프닝 관련주였습니다. 물론 그 밖에 5G 관련주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저번 주말이었죠. 크리스마스 때 이제 밤에 좀 살펴봤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은 대세 상승이 보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2023년도에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차윤호 파트너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지금 양시장이 얼마나 더 하락폭을 가져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50포인트 선, 코스닥은 680포인트 선 지지라인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이야기 차윤호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 관련 테마들은 쭉쭉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것이 여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항공, 화장품에 이어서 오늘은 여행주가 가장 좋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12월부터 이제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주, 그다음에 항공주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화장품과
이제 항공주는 어느 정도 이제 과시적인 그러한 상승세를 이제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행 관련주를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징 섹터에서 좀 강한 흐름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뭐 화장품이나 항공주를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일단 여행 관련주로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여행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이제 얘기들이 아니면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이제 19 엔데믹과 함께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이제 그러한 기조로 해서 바뀌게 되면서 여행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소식은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9월부터 이제 10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저 효과로 해서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간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쌓이게 된 거죠. 데이터가 쌓이게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제 이전 수준으로 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이제 여행사 업체인 이제 트림닷컴이 이제 전일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 동안 국내 이용자들의 국내외 항공권 예매량 같은 경우에가 이제 2019년도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전에 동기 대비했을 때 약 3.2% 수준의 더 증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표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지역별로는 특히 일본에서 2019년 11월 대비했을 때는 무려 140% 이상의 여행자 수가 이제 급증을 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심해서 사실 이제 해외 출장, 법인들이 해외 출장을 가지 못했던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많은 해외 출장이 잦아졌다라는 거죠. 입국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그래서 이러한 해외 출장이 잦아지게 되게 되면서 이 또한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좀 증가가 앞으로 기저 효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많은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중국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달 이제 새해 이제 8일 날 이제 중국이 이제 위무적으로 시행을 해왔던 이제 8일간의 이러한 격리에 대해서 이제 8일부터 전면 폐지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6시 정도 됐었나요? 이제 홍콩도 전면 폐지를 한다라는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8일간 격리를 해야 되고 중국인들조차 해외에서 오거나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해외여행을 안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전면 격리를 폐지를 하기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행 수요는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일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는 듯 보였고 이제 미국 미증시에도 중국 기업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이만큼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의 이러한 인구수 그다음에 이러한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여행 관련주들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섹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대형주들, 여행주, 그다음에 뭐 카지노, 뭐 호텔 뭐 이런 종목들로 해서 정말 많은 수급들이 이제 유입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 여행 관련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종목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상승 순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볼 종목은 참 좋은 여행입니다.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삼천리 자전거에 분할이 되어서 여행 패키지 항공권들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차트에다가 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거래량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여행 관련주들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총이 제법 높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직 제 기준에 거래량은 부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좀 스윙 쪽으로 관점으로 살펴보시고 좀 이렇게 접근을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좀 코로나가 중국의 확산세가 심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건데 아마 이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지금 아직 완벽히 들어오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 차트 위치상 굉장히 저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증시 조금 이따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사실 강세 섹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항공주 여행주, 그래서 제가 아까 항공주는 제가 이제 이전에 다뤘기 때문에 이제 여행 섹터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10,000원 라운드 피겨 부근이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12,800원 부근이 좀 저항대긴 하지만 그 부분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수준보다 좀 더 증가가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12,800원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딱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인 거죠. 당장 급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러한 구간에서 이러한 좀 뭐라고 해야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이렇게 급등이 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으로도 잠깐 살펴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120평인 그다음에 62평에 이제 강력한 이제 저항대를 맞고 있는 이제 그러한 흐름인데 일단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이제 이러한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봉상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여행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실 종목은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이제 국내 이제 일반 패키지, 그다음에 해외 뭐 자유여행, 배낭여행 이런 다양한 이제 상품들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당연히 이제 여행업에 영위를 하고 있는 이제 업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년도였죠. 20년도에 제주도에 이제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가 이제 오픈하게 되면서 이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롯데 관광개발은 시총이요.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잠깐 해보게 되게 되면 적자가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달라요. 코스닥에 대한 뭐 4년 연속 적자 이런 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염려치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저항대가 대략적으로 한 16,000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늘리게 되게 되면 주봉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락 추세에서 확실히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합 리조트, 다시 말해서 카지노, 호텔 같이 보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의 조정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거는 좀 매수 기회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다만 아직은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스윙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일단은 11,300원, 11,500원 부근에 제가 이렇게 하단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제가 요 구간에서 좀 표시를 따로 해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같이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이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하나투어예요.
이제 하나투어라는 종목인데 지금 제가 바로 표시했는데 63,000원 부근에 지금 상승세를 보였고 전고점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많이들 이제 좋아하시는 게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하나투어도 당연히 항공권 판매 그다음에 기획 여행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입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투어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제 전 세계 이제 3대 증권 시장에서 런던 증권 거래소에 이제 주식 예탁 증서를 이제 상장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하나투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게 되게 되면 시총이 무려 1조입니다. 1조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에 보게 되게 되면 역시 적지 않은 이렇게 많이 기록이 좀 많이 강해요. 근데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코스닥하고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제 63,100원 차트를 보게 되게 되면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촘촘하게 제가 이걸 표시를 한 게 지금 최근에 지지와 저항이라는 부분보다는요. 이러한 주가가 역배열에 있을 때 어느 정도 만들어진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하단에도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큰 흐름상으로 이러한 쌍바닥 패턴,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좀 이렇게 박스권을 보여주고 여기서 다시 좀 적은 그런 쌍바닥 패턴으로 해서 상승을 나오는 이러한 흐름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투어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모드투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아요. 하나투어랑 이제 똑같은 여행 패키지 상품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인 거고 좀 약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드 투어는 조금 현재로서는 약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제 모드 투어도 흐름을 같이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주봉상으로도 흐름은 좋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미 모드 투어를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자세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모드 투어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여행주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종목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더 자세한 대응, 종목별로 어떤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차현우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통한 입장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시죠. 네, 차현우 파트너님과 시장 대응, 남은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보기 전에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유레카 종목도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쭤보고 싶은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거의 4%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1월 초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당시에 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당시에도 아시아나 IDT가 대장주격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영국의 이제 기업 대한항공과의 이런 기업 결합에 대한 이런 승인으로 소식으로 해서 사실상 이제 승인이 떨어졌는데 뭐 미국이나 그 밖의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또 이제 기업 결합에 대한 이러한 승인 소식으로 해서 기대감도
있게 되면서 아시아나 항공보다는 사실 아시아나 IDT가 더 많은 상승은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행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전보다 기저 효과, 다시 말해서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형주급들은 아무래도 좀 길게 끌고 가시는 방향들, 그래서 시세 초입의 구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이제 당연히 더 많은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당시에 좀 다른 종목들을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못 드렸던 종목도 뭐 에어부산, 그다음에 제주항공, 그다음에 티웨이 항공을 제가 이제 그중에서 티웨이 항공이랑 에어부산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지금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꼭대기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조정을 줄 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도 들어오시는 분들 항공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또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유레카 종목 중에서 상승이 나와준 아시아나 항공 이야기 들어봤는데, 자, 지금 항공주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조정 시에 접근이 좀 유효하겠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완벽한 조정 시의 접근 가격일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차연우라고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유레카 키워드 탐구를 해볼 시간인데요. 과연 어떤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을지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꿀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지금 하단의 그림을 보면 드론 그림이 있습니다. 드론이 원래 이 영어 단어로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뭐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 만큼 이 드론, 꿀벌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련이 있게 보이는 키워드입니다. 자, 지금 드론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도 두 종목이나 안착을 해줬고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주제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만 틀어도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일면 뉴스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저녁을 금일 먹다가 이제 어르신분들이 있는데, 이 북한 관련 쪽이 나오게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저도 이제 금일 이제 드론 관련주들을 당연히 공략을 이제 했는데요. 일단 방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 앵커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이제 드론 같은 경우가 꿀벌, 뭐 이렇게 곤충들의 수컷을 이렇게 좀 칭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저도 요번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북한이 26일이었죠. 26일 날 서울 북부, 그다음에 경기, 김포, 파주, 인천 등지를 거의 뭐 우리나라 영공을 중요한 요지를 다 이렇게 한번 훑었다라는, 그래서 무인기 5대가 이제 이렇게 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군에서 대응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이제 격추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 사실상 이 하늘이 뚫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도 굉장히 좀 심각한 우리나라 군의 그러한 상황이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드론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도 포착이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러한 이제 수준이라고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리 군의 대비와 훈련을 많이 이제 부족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사실 드론 부대 창설을 당연히 계획을 했었는데, 요번에 북한의 침범으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으로 해서 드론 관련주들 굉장히 금일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유망 섹터로 해서 좀 이렇게 들고 오게 된 거는 이제 바로 이제 금일이었죠. 금일 이제 국방부에서 2023년, 2027년 국방 중기 계획에서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한 이제 탐지 자산 강화와 이제 무인기 무력화 무기 체계 사업에 총 5,500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게 지금 한참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와의 이러한 전쟁 중에서 최근에 이제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게 되면서 성공을 했다라는 이러한 기사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러시아의 이런 타격을 계속 본지에까지 깊숙이 이제 타격에 성공을 하게 되게 되면서 러시아 이 큰 이제 국가가 방공이 뚫린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이제 좀 불안감이 이제 로이터나 AP 통신에서 이게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뭐 헤르손 점령진의 상당 부분을 좀 철수를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요. 북한이 모방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게 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을 한다라는 게 드론 공격으로 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그런 부분을 북한이 모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식이 하나 있었죠. 뭐 좀 미확인 물체로 해서 우리나라 공군이나 이렇게 좀 많이 좀 우왕좌왕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자라보고 이제 놀란 가슴,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이제 이러한 속담이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 관련주들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바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관련으로 해서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인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관련 부품을 또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드론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교육용 드론에 이제 사용하는 그다음에 프랑스의 프리미엄 드론에 이게 탑재를 하게 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으로 해서 드론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고 금일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차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이시언 시스템 금일 이제 제가 이게 표시를 해놨어요. 일단 거래량은 400만 주 이상, 450만 주 정도 이상 증가가 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 450만 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전일이었죠. 전일 450만 주 이상 증가가 되어서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금일 4,720원 부근을 공략을 했죠. 공략을 했는데 시가를 벗어나서 오히려 또 다시 또 추가 매수로 이제 진입을 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금일 상한가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4,0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부분을 노란톡에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스윙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주가가 차트를 늘려보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있는 그래서 저가 메리트로 접근을 해도 좋은데 거래량까지 증가가 되고 지금과 같이 드론 관련으로 해서 테마가 같이 보여주게 되면서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 시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노란톡에도 다시 스윙주로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이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하단에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제이시언 시스템 제가 자세히 또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조정을 받게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겠다. 오히려 피하기보다는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STX입니다. ST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는 철강, 비철금속 원자재로 이제 관련된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상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STX 그룹주들이 또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죠. STX 뭐 중공업이나 상승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제 STX 같은 경우에는 안티 드론 체계를 구축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해서 이제 드론 관련주로 해서 금일 약 한 1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금일 약 한 1,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따로 표시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11월 달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죠.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더 거래량이 증가가 돼서 상단 쪽을 좀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종목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주봉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 요 지금 21년도에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량 증가를 지켜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일단 상승세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뽑아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 보게 되면 2007년도였죠. 이 당시 STX가 굉장히 이제 많은 기대와 주목을 중공업으로 해서 조선으로 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만큼 주가도 많이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STX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게 되게 되면 이 종목도 공략을 해보시는 거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은 베셀입니다. 베셀 같은 경우에 금에 이제 노란톡에서 문의 주셨어요. 오전부터 장이 열리기 전부터 이제 좀 문의를 주셨는데 베셀과 네온테크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시청자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네온테크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네온테크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인시언 시스템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금일 이제 공략을 했던 거고 이제 베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드론 관련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는 바로 정부 주도의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국책 사업에 영위를 했다라는 이러한 참여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해서 이제 드론 관련주로 해서 금일 약 한 19% 정도의 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거래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잠깐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게 되면 이것도 5월 달에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물대가 조금 강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그래도 제 기준에 약간 좀 부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 섹터가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되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셀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는데요. 요 구간. 오늘 종가가 8,200원인데 8,200원이 이유 있는 종가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노란톡에 들어가신 부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줘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조정을 줘도 이상한 건 아니고 지금 이걸 스윙주로 갈지 아니면 단기로 공략을 해야 될지 요거를 이제 아마 분봉 보고 또 지켜봐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베셀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관심권에 두고 한번 보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가격 전략 혹은 베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에 들어와서 질문 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종목 퍼스텍이에요.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 제가 요거를 제가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북한이요 무인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으로 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제 보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이와 같은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세는 줘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매집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노란톡에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이 8월 달에 대한 이러한 장대 양봉도 어느 정도는 좀 미리 계획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표시는 안 했지만 거래량이 딱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 제가 3,100원 부분에 대해서 노란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 3,100원 상단에서 갭을 띄우고 상승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사실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후성 그룹 이제 방위 산업 전문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을 했을 때도 무인 로봇과 관련, 그 다음에 헬기, 전투기, 유도 미사일 이러한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좀 방위 산업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드론 개발, 생산 전문으로 해서 이제 유콘 시스템을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그 다음에 요즘에는 테마가 어떠한 대장주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퍼스텍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퍼스텍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세한 가격 전략 제가 노란톡에 자세히 들어오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부대를 조기 창설하겠다라는 정부의 구상이 밝혀지면서 드론 관련주들 이틀째 강세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중에서는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하셨던 JC연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 밖에 다른 드론주들 어떻게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샵 0082번 열려 있으니까요. 차현우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이어지는 화면 보면서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은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차현우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유레카 종목으로서는 또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가지고 와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입니다. 리파인 가지고 오셨네요. 사실 이 종목을 저희 배트맨 일부에서도 공개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구나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을 잘 해주면서 마무리를 했죠. 네네. 일단 리파인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제 전세 사기. 그래서 이제 뭐 빌라왕 최근에 그다음에 깡통 정세 등에서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리파인을 이제 유레카 종목으로 해서 이제 뽑아왔습니다. 일단 가장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1,300여 채의 이제 빌라를 갭 투자를 사게 되면서 소위 이제 빌라왕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김모 씨가 지난 10월에 사망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해서 만기가 도달하는 이제 그런 세입자 입장에서는 1,300여 채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지금 모르시는 그런 세입자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피해자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명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사망자가 3명으로 지금 알려진 거는 3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에 이제 뭐 빌라와 오피스텔을 이제 수십여 채를 이제 보유한 이제 송모 씨가 이제 얼마 전에 또 사망을 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 그다음에 약 240여 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정모 씨도 이제 7월 30일 날 사망을 했다라는 이러한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전세 사기 이런 것도 있지만 요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곳곳에서 이제 뭐 화곡동도 있지만 뭐 광주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깡통 전세, 깡통 전세로 해서 피해가 더 커질 그럴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전세라는 게요.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좀 이렇게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잖아요. 문화다 보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러한 가입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좀 이게 하나의 틀로 문화로 이제 좀 잡혀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리파인이 이제 상한가를 금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리파인이 이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냐? 이제 리파인은 이제 국내 보증보험사의 이제 권리보험사 등을 통해서 시중은행과 이제 연결을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이제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권리보험 시장 점유율의 약 90% 이상의 이제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독점적 이러한 지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파인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레카 종목으로 뽑아왔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차트와 그 밖에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실 거는 이제 기업 분석입니다. 일단 지금 보게 되게 되면 매출액을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에 매출액이 540억, 그다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588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영업이익이 52억에서요, 202억, 210억에서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리파인 당연히 주가가 실적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은 상승세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도 210억 정도 되게 되면 현재 시총이 대략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1,600억입니다. 1,600억이기 때문에 1,600억이 사실상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저평가인 부분을 고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PER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5.82배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종이 코스닥 기타 서비스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154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좀 주목을 할 부분은 아니죠. 왜냐면 워낙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보실 거는 아니다. 하지만 실적을 반영을 했을 때라도 시총이 1,600억인 거는 굉장히 그래도 저평가인 수준. 거기서 이러한 이제 전세 보증금 가입에 대한 이러한 특허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를 하게 되었을 때는 주가는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금일 리파인을 뽑아오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재무제표 그 밖에 실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로 해서 접근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차트는 일단 최근에 상장을 했을 때가 18,900원을 최고점을 기록을 하게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주가는 하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해도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근데 제가 이제 가격을 공략을 해야 될 가격을 제가 따로 표시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먼저 제가 이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조정 시에 리파인을 같이 이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지금 100만 주입니다. 제 기준에는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금일 같은 경우에 315만 주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리파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추가 매수를 도대체 어디서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1개월, 2개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거래량이 증가가 돼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보시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거래량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주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주봉에는 딱히 지금 큰 뭐 특이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10주선의 강력한 저항을 막고 있고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현재 강력히 10주선을 돌파를 하고 20주선까지 주봉상으로도 돌파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세 하락이 상승으로 꺾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테마, 그다음에 차트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으니까 차트 위치 좋고요. 추세 바뀌었고 거래량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대 요소가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약 한 8,500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이제 손절가는 제가 좀 크게 드렸습니다. 일부러 한 6,9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수익적으로 접근을 해주셔도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낙폭을 크게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가격적인 전략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현우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오신 유레카 종목은 바로 리파인이었습니다. 자, 과연 내일 시장에서 어떤 흐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한데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유레카 종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에 이어서 차현우 파트너님과 나는 올해도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차현우 파트너님 오늘도 유레카 종목 공개까지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